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도 일어나요? 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부정선거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연세대학교 또 서울대학교 네. 근데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깨어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미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인데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갖고 이제는 그 좌파들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게 돼가지고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지금요. 그것도 그거지만 중국이 벌써 대한민국을 거의 다 이렇게 접수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 이번에도 그 서울대학의 그 기념관 그 누구 시진핑. 예,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알고 거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학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한번 좀 올려보세요. 이제 조선일보에 거기 나왔죠. 그 서울대 윤 탄핵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여대생이 연설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진핑 자료실 철거 요구도 이제 했습니다. 저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전부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이게 이제서들 다 깨우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하면은요. 이렇게 여진이 일어났다가 네. 나중에 한 3개월, 4개월 되면 다 그쪽으로 가요. 아, 그래요? 예. 저항권 문제도 그랬고 부정선거 문제도 그랬고 네. 그 공산주의 나 늘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목사님이 처음 강의했던 저 안토니오 그람시 이것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가지고 이걸 방송이고 어디고 우파 사람들이 인용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주 제주도에 갔었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아. 야, 참 여행 온 모양이 됐더니 다 중국 사람들이야. 근데 시민들이 이게 참 걱정이라고 이제서 걱정하며 깨우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토니오 그람시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이제 요즘 시대에 그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그 11계명이 간단하게. 근데 상당히 그 진지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또 기동전에 대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그의 사상이 다 녹아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셔서 사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보면 역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때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듯이 그 바로 왕이 점점 더 강팍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헌재 판결을 할 헌재에 그 누구야 그 대표는 그 문영배 판사가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것 같죠? 예? 뭐 나는 그냥 써준 대로 읽은 거다. 그 TF팀이, 태스크포스팀이 지금 이거 이렇게 다 한다.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인이 거기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방송했잖아요. 네. 모든 요소에 지금 중국인이 관여 안 한 데가 없고 심지어는 뭐 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 선관위에 투개표를 하는 것을 중국인들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다 또 이 10대, 20대, 30대도 다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우리 그 전에 그 스카이데일리 그 사장님, 회장님 만났었죠. 근데 그때 우리한테 얘기한 게 90명이 아니다. 그보다 적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작전 번호다. 작전 번호 99 코드 번호고 90명 정도 된다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게 한 30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30명 정도로 지금 사실적인 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뭐 크게는 탄핵 사건으로 행정부 마비하고 예산을 완전히 다 깎아버려서 아무것도 일할 수 없도록 그 허수아비 정부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비상계엄 한 걸 가지고서 뭐 별 얘기를 다 했지만은 다 거짓된 게 드러났죠. 예. 그렇죠. 내란이라고 했던 게 거짓된 게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선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며칠 뒤에 왜 했는지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일단 들어보고 오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네. 지금 2030이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이제는 각 대학교 이제 학교 다시 개학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젊은이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아직도 들깨어 일어난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 우리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계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말 안 하고 안 하면은 교인들이 다 나와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 벌써 교인들이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신대 신대생들도 올려보세요.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네, 우리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감신이 굉장히 감리교가 리버럴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CBS 같은데 이런데 완전 좌쪽이잖아요. NCC 계열의 KNCC. 네네. 우리 감리교도 그런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생들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동참하기 시작한 거는 이거는 이제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좀 보거든요. 장 목사님 영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겠지만은. 근데 저게요, 이제 그 각 교회마다 예를 들어서 이찬수 목사가 설교 이제 이런 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제 신영복에 대해서 우리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각 교회마다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언제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학생들이 확 일어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학생들이. 지금 우리 신학기가 되면. 신학기가 되는데 우리 신학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감리교에서 그것도 감리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다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부수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제가 해봤더니 부수보다도 이렇게 탑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커피도 주고 오뎅도 그런 주고. 것을 하나를 렌트를 해가지고 렌트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알아봐라 그랬는데 여하튼 이번 주 안으로 한번 좀 알아봐서 이번 토요일부터 해야 돼. 이번 토요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나 여기 와서도 우리 전준환 목사님이 아주 생명 걸고 하니까 노력하는 게 반드시 이번 토요일에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할 때 받은 집 팔아서라도 하니까. 자, 하여튼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한번 대국민 담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행패,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행패와 아울러서 진짜는 부정선거에 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부정선거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트럼프도 2020년 미 대선 때 자기가 그 부정선거로 졌다고 이렇게 늘 외쳤죠. 근데 이번에도 그 충격하고 분노가 그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번 선거 때도 역시 그 부정선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변호사 6,500명을 배치해 가지고 그 개표할 때 거짓되지 못하게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기 보면 여기도 똑같이 전산에서 그 사진에 올려져 보면 이게 트럼프 이제 지금 투표하는 건데 지금 이쪽에서 개표를 했어요. 근데 저 위에 트럼프가 169만 589표가 나온 거죠. 아리조나 쪽에서. 예? 그런데 그리고 저 바이든이 125만 2,537표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산에서 167만으로 떨어져요. 그만큼 빼가지고 어디로 넘기냐면 127만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19,000장이
순간적으로 트럼프에서 빼가지고 바이든에게 옮겨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 트럼프가 270만 표를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그림자 정부, 아주 그런 숨은 권력 집단이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들이 언론도 조작하고, 그리고 투표기도 조작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A웹이잖아요. 그 미국에서 쓰는 그 투표기 개표기를 도미니언 개표기라고 그러거든요. 도미니언. 그 도미니언 그걸 하는데, 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80%가 부정선거로 이 당시에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로 믿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65% 이상이 부정선거를 지금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21대에도 부정선거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네. 21대부터. 그때 유시민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180석을 장담했거든요. 그랬더니 180석 되는 거예요. 또 22대에서도 김민석이가 41.3%까지 사전투표를 정확히 소수점까지 맞추는, 야, 이게 신이냐 제 부정이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뒤늦게 깨달은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2024년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스티브 H 하고 프레드 라이츠 두 사람이 신복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그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우리 박주현 변호사하고 윤영진 변호사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부정선거 무효소송 변호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자세히 그 부정선거의 그 카르텔과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듣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6,500명의 변호사를 세워서 개표를, 그래도 이번에 당선됐어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FBI 출신이었던 캐시 파텔을 내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부정선거 밝혀내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강경 매파라고 그러는데,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출身인데, 참 재밌는 거는 트럼프가 그 임명했던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FO 국장을 해임시켜버려요. 이 사람도 아마 권력 앞에 이렇게 아부를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파헤치겠다 그래가지고 이 캐시 파텔을 세워놨는데, 캐시 파텔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부정선거다. 이 부정선거의 부패는 결국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 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정선거의 세계에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자기는 밝혀내겠다. 이런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걸 일단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했다고 생각해서 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 월등히 앞선 그 표수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상하 양원 다 그렇게 이번에 당선들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미국의 국민들이 이걸 알아버린 것 같아요. 이걸.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를 찍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길거리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트럼프가 뭔가 한 방을 터뜨려 줘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선관위에서 갔던 그 사람들, 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 했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국을 좀 방문해 가지고 윤석열을 구출하는데 이걸 트럼프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권사님은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거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파텔이 인준이 됐나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된다고 그랬는데 됐을 겁니다. 이분이 아마 인준되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지금 이제 그 청문회가 계속 중이더라고요. 네네. 청문회가 계속 중인데 아직 청문회가 조금 좀 덜 끝났나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네. 이 부정선거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반대한대요. 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반대. 네. 그래도 반대해도 거기 지금 이제 상하 양원을 트럼프가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그 가긴 네. 가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부정한 것, 또 거짓 행한 것들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걸 은폐시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실 이건 트럼프를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이번에 계몽령이라 그러니까 깨우쳐서 일어나 대한민국 스스로가 이 문제를 타파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사람들이요. 이걸 그냥 그 서버를 까면 간단하잖아요. 네. 어? 자기들 또 누명을 벗고. 어? 안까지. 우리도 야, 그거 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게 국가적인 뭐 이렇게 분쟁도 없고 이렇게 될 것인데 이 언론들이 JBTBC나 MBC나 이런 일반 언론들이요. 부정선거 이야기는 아예 방송을 안 해요. 네. 그렇지. 이거 이슈화를 안 시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거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 국민들이 알아버렸거든요. 네. 아, 부정선거가 이게 있었구나. 네.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거의 이제 반수 이상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해. 서버 까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한 총리도 말이에요. 아, 그거 10분이면 결정할 거요. 150석이냐, 200석이냐. 안 하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예. 중요한 문제를 안 해. 간단한 문제를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부정선거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가요, 강은식 목사님. 그 들어보니까 이 좌파 언론들이 언론으로 막 이제 가짜로 언론을 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지지율도 이제 가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개표기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도 조금 이따 다뤄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좌파 언론과 전쟁을 선포했어요. 여론을 조작했고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그 디모인 레지스터라는 그런 그 언론사인데 이게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지지율 조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한 거를 그 소유주인 캐닛을 불법 선거에 사기까지 했다 해서 고소했고요. 그 다음에 그 셀치인 컴퍼니 대표 제인센 그 셀츠까지도 고발을 했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언론이 지금까지도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꼭 이상한 사람으로 뭐사를 해. 네, 그렇게 하잖아요. 사진도 이상한 거 내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IQ가 156이랍니다. 예, 천재랍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도 무슨 알코올 중독자니 무슨 여자의 말 듣고 뭐 극우의 뭐 유튜브를 보고 한다는 등 뭐 제정신이 아니다. 뭐 비상계엄도 술 먹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막 흘려버리잖아요. 지금 언론이 거짓 선전선동으로 모든 언론이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전준하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선관위에서 모든 국민들이 의문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원에 가도 거부하고 나중에 이제 부정 취업 문제가 드러나니까 조금 하는 듯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계엄이 선포되고 거기에 대한 서버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는 다 교체해버리고 이건 국민들에게 의욕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번에 완전히 속시원하게 해결해서 대한민국이 멋진 나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에서도요. 지금 선관위의 고위가 그런 소문이 떠돈답니다. 정가에서 한국의 선관위 고위 간부가 중국으로 밀항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떠돈대요. 그러면은 양정철? 여튼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막 떠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까? 역사 앞에 국민들 앞에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네. 부정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걸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도 살고 본인도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여러 이야기 할 거 없이 딱 간단해요. 서버 까면 돼요. 가서 자 봐라 이게 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장학일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다. 그리고 사과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까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의혹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컴퓨터 안 까는 것도 안 까는 거지만 예. 우리가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0표 나온데 1표 나온데 2표 나온데 3표 나온데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다 가서 확인하고 찍은 사람들까지 확인해 가지고 거기 가서 투표함만 열면 되잖아. 그렇지. 그거 한번 까보자. 그렇게 하는데 안 열어주고 그냥 기각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소 고발 다 기각시켜가지고 네. 아예 법정으로 갈 수 없도록 한다. 대법원 판결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정선거하고 사법부하고요. 이게 카르텔이 사법부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네. 그다음에 그 사법부하고 네. 그다음에 부정선거 선관위 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을 하면 그 기획한 것을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고발이 들어오면 그걸 뭉개버리는 게 사법부 법원이죠 법원. 지난번에 황교안 전 총리가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과의 서로 국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나오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저 들었어요. 그거. 그렇죠. 예. 아니 그럼 헌법이 위해입니까? 판례가 위해입니까? 그럼 판례라고 하는 것은 법관들이 사법부에서 어떻게 헌법대로 정당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판례지. 예, 그러니까 그게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물었어요. 뭐냐면 거기에 도장을 찍도록 돼 있대요. 이게 저 선거하는 사람들의 그 선관위에서 도장을 찍도록 했는데 이걸 인쇄로 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왜 도장을 안 찍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법에는 도장을 찍도록 돼 있대요. 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규칙을 고쳐가지고 안 찍도록 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황교안이가 법이 우선이냐 규칙이 우선이냐 이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한국산 투개표기가 A웹이잖아요. A웹인데 이게 세계 부정선거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게 그 송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송도가 본부에 있는데 118개국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주 세계 부정선거의 요충이에요. 요충. 그 납품한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거 우리 걸 갖다 쓴 나라를 치고 부정선거로 혼란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로 되고 나면 에콰도르 같은 데는 완전히 철권 통치로다가 돌아서 버리고 그 우리나라도 이 부정선거 이번에 밝히지 않으면 결국에 독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지난번에 콩고에서도 네. 이게 1,700억 원어치 이 개수 8,000대 그걸 다 이제 불살랐고 불살라 버렸죠. 한국에 항의 방문까지 왔다는데 이 신문에 한 번도 안 나잖아요. 네. 내가 여기 쭉 뽑아왔는데 다 다른 말 못하고 납품을 대부분 저개발 국가에다 했는데 모잠바크, 가봉, 우간다, 이라크, 도미니카,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이집트, 파키스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미얀마,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 루마니아, 엘살바도르, 키르기스스탄, 또 볼리비아, 에콰도르 뭐 등 엄청나게 지금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런 부정선거가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준환 목사님, 예. 이걸 누구 때부터 시작했냐면 이 부정선거가 북한하고 연결해가지고 예.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이해찬이가 출발시켰어요. 그것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걸 이제 봤는데 네.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걸 쭉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김대중이 때부터 그 중국에다가 네.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납품을 해서 그 모든 기계를
했다는 거예요. 개발할 때도 개발할 북한에도 때부터 김대중이 때부터.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꾸 이 국민의힘이나 이 썩어 빠진 사람들이 김대중 정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이 좌파의 진지가 구축된 것이 김대중이 때부터예요. 예. 모든 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진지가 김대중 때에 의해서 이게 좌파가 되었는데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소년보가 그 마지막에 광주에 가가지고 그 광고 시간에 이승만, 박정희의 그 저기를 세우고 어디야 동상을 광화문에다가 세우고 거기다가 김대중이 김영삼이 동상까지 세워서 동서가 화합하자. 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근데 우리가 소년보 목사도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은 이제 우리가 우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이런 역사관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요런 문제들은 네,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 자기도 고쳐야지. 손을 잡고 이렇게 가야지. 아니 지금 모든 것에 그 김대중이가 이것의 그 원인인데 이번에도 깜짝 놀란 것이요. 청년들이 가가지고 광주 가가지고 그렇게 놀랬대요. 왜냐하면 동네가 너무 낙후된 것을 보고 골목골목 보고 아이 세상에 스타필드나 이런 거 하나가 없고 또 그다음에 아이 세상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광주 광역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대전이나 이런 데 가서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가 낙후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그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서민들 프롤레타리아를 형성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이 서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 안 해줘? 왜 우리한테 뭘 하려고 해도 다 못하게 막아버렸거든? 예. 예? 그래 놓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호남 사람들이 생각할 때 김대중이가 그 당시에 호남 사람들을 완전히 뭘 했냐면은 저걸 시켜버렸어요. 고립을 시켰다고요. 네. 그리고 호남 사람들을 등용을 안 시켰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다 가신이 호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배구종군 해라. 장관도 하지 마라. 하나도 안 시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는 전부 서울에 있는 지역마다 좌파들, 이해찬이, 정동영이, 추미애, 설인,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갖다가 김대중이 갖다 꼽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치가 구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재밌는 말이 있어. 하나가벼 건너가비가 옆에 있는데 그 옆에서 얼마나 갑갑했는지. 그래서 갑이 됐대. 그래서 갑갑이가 됐다는 말이 있어. 양쪽이. 아니, 평생을 하나갑이나 건너갑이 김대중이를 따랐잖아요. 평생을.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박근혜한테 갔어요. 박근혜한테. 나중에 그랬죠. 예? 나중에 갔지 않습니까? 한강의도 박근혜한테 가서 비서실장을 하고. 아니, 그러면 김대중이가 평생 동안 호남을 위해서 뭘 했어요? 지금 이거 저기 뭡니까? 무안공항도 이 사건도 보세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다른 때 같으면 무안공항 그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자고 그렇게 특검을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왜 무안 특검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것도 무안공항에 대한 걸 못 쓰게 했잖아. 이름도. 예, 못 쓰게 하고요. 이번에요.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전라남도 이쪽에는 여행업이 완전히 그냥 다 망해버렸대. 왜? 공항이 이제 폐쇄가 돼버리니까 이 여행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의 그런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제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뭐 간데마다 김대중 기념관이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월급 나가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도 막 반대하고 거기가 지지율이 이제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왔다면서요.
안개 돌아왔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저 호남이 탄핵 반대가 거의 뭐 한 40%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남이 광주가 44%죠. 44%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 프로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 좌파 진영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고 근데 희한하게 네. 반대하고 가다가 투표로 들어가면 그걸로 간대 손이. 그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이걸 계몽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슴 오고 머리 오고 따로 노는 거예요. 계몽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네. 목사님들이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전라도 목사님이 해야지.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깨워서 고향을 깨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 목사님하고 그 상의했어요. 그래서 3.1절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라도를 깨워야 된다. 예? 호남 사람들이 호남을 깨워야 된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원흉이 김대중인데 아니, 소년보가 동상을 강화문에다 세우자고 하니까 나는 그거 듣다가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 아, 실수한 걸 거예요. 한번. 실수를 했는지. 그러면 사과를 해야지. 예. 소년보 실수했으면은 사과하고 어디 김대중이를 거기다 갖다 붙여.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 공부를 좀 해야지 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저기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그렇게 갔는데. 자, 부정선거 이게 이제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니, 저 처음 거 대한민국 청년이여 일어나라 올려주세요. 대한민국 청년이여 일어나라 거기 덮여버렸네 자율보 때문에. 대한민국을 진짜 금수저는 누구냐? 자기네들이 아주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거짓되게 한 거죠.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22대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을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누구에게 질문한 거예요? 네? 21에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을 네.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는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장 목사님 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누구 같습니까? 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예. 국민으로부터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민이 주권을 위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부정선거가 돼서 내가 이 사람 A를 찍었는데 C가 나오면 이거는 우리 주권을 도둑 맞은 거죠. 도둑 맞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모든 걸 하게 되면 여기다가 희한한 거예요. 여기다가 저 토끼를 집어넣는데 저쪽에서 고양이가 나와. 이게 되겠냐고요. 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 300명인데 그 이런 국회의원에게 1년 예산 656조를 맡겨도 되겠느냐? 이게요. 예산 통과되기 전에 이걸 내가 만든 거거든. 예.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여러분의 한 표가 정직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다음에 선거할 때 내가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 표를 못 얻는다. 이 생각이 들어야 나라를 바르게 살림하는데 도울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그런데 투표는 국민이 하세요. 당선은 우리가 시킬게요. 예. 그 부정선거에 앞제비하는 기계로 우리가 당선시킬게. 이렇게 되면 강헌식 목사님. 저 사람들이 국민 말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죠. 국민의 여론을 네. 따르겠습니까?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뒤어졌던 이 선거가 부정으로 뒤어졌는데 국민을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세상에 살다가요 추경 예산을 야당이 세워갖고 올리는 걸 나 평생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은 저희들이 다 깎아놓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니까 해주십시오 해서 세우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 추경 예산의 절반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게 자기들 돈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 돈을 주는데 그냥 현찰 25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다 바꾸잖아. 그렇죠. 상품권으로 바꿔주든지 뭐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다 놓고 2달만 딱 묵혀놓으면요. 2달만 묵혀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천억 아니 이게 13조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어마어마.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그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 상품권 같은 이런 상품권 이런 것이 아직 쓰지 않고 장롱에 있는 것이 2조 정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 받아도 어디 가서 써야 될지 모르고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얘들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낙전이라고 그러죠. 낙전? 낙전. 예, 낙전 같은 거 만약에 쓰고도 10,000원, 20,000원 남으면 거슬러 주질 않아요. 그냥 낙전이야, 그건. 그건 쟤네들이 갖는 거야. 이직거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주려면 더불어민주당 돈으로 주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지 말고. 이 더불어민주당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대장동 그 돈으로 주라는 거요. 대장동, 백현동 거기에서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저수지에 있다고 했으니까. 김만배가 저수지에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 갖다가 그 정도 되면 갖다가 주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다음 넘겨서 보시면 저 목사님 저렇게 장학일 목사님이 저렇게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맡겨도 되겠습니까? 저게 지금 가짜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왜 장학일 목사를 고소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날 고소를 아직 안 했어. 이거에 대해서. 안 했어요. 아니 장학일 목사를 왜 고소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명단은 안 밝혔어. 근데 신문에다가 아주 밝힌 분들도 있어. 그래. 이 사람들은 가짜로 된 거다. 그 사람들도 고발 안 했어요. 아니 어떤 이런 48명. 사람도 있더라고요. 추미애 이름 이제 거론하지 말라고 추미애가. 그러면 그 고소를 하면 정당하게 이게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말을 못하고 이렇게 아니라고만 잡아떼냐 그 말이야. 장 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AI가 거짓으로 인하여 부정으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 무려 58명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제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넘겨서 보세요. 넘겨주세요. 이제 예산이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이 뽑은 그 사람들이 맞습니까? 지역구에서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우리 서울 중구에 있잖아요. 제가 신당동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중구에 박성준이라는 사람 딱 제가 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것도 부정선거야. 원래 이혜원이가 됐어. 근데 이혜원이가 난 그래서 지금 아주 우리 구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부정선거로 당신이 떨어진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통계학을 한 사람인데 부정선거 없답니다. 모두가 그러더라고. 얘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공천을 안 준대. 예? 국민의힘이. 우리 구도 그래요. 우리 구에도 지금 이야기로 하면은 당선이 된 걸로 나와요. 우리 우에도.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야.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신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선거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근데 국민의힘이 그 사람들이 다 한동훈 계열이야.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어요. 근데 사전 투표를 개표할 때 그렇죠. 다. 이거 낙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부정선거 없어요. 딱 거기 그러더라고. 동일한 이야기 같아. 그래서 장재현 박사가 넘겨서 보면 656조를 결정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이들 선거 조작으로 당선시킨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인간들이 5명 있다. 그래가지고 5명 전상 직원을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각하시켰어요. 아예 이거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김현준, 김용관, 천정일, 김재성, 최현옥 요 사람들 선거 정보 1개거든요. 1개. 1개에 있는 사람 5명만 전산 조직을 고발했는데 이들은 아예 그냥 했죠. 저기도 보세요, 목사님. 저 미국도 부정선거 할 때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이 선거를 했대요. 아니, 나도 그 조사를 보니까요. 얼마나 했냐면은 내가 여기 조사해 갖고 온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몇 살짜리가 했는지 아세요? 몇 살짜리가? 선거를? 1800년생. 1800년생이 선거를 했어. 그러면은 몇 살이냐면
225살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225살. 그렇게 장수인데 어딘가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런 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그럼요. 이걸 한 표라도 나오면 어디에서 미스가 생겼다든지 부정을 했다든지 이게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각하를 시켜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장지현 박사가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이렇게 했어요. AI가 지적한 부정선거 챗 GPT한테 물어본 거야. 도대체 이런 확률로도 가짜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냐 그때 55명에서 65명이라고 그 명단을 계속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잖아요. 그래도 고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발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발하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해야죠. 선거 다 오픈해야죠. 선거 그 기계들을 다 오픈해야 돼. 아니 다른 것은 개표기를. 그렇게 고발을 잘하고 고소를 많이 하면서 왜 이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아예 신문에도 한 줄도 안 나와요. 네. 이걸 그리고 이거 금기 시대 네.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도 고소도 안 당해. 네. 부정선거는 그럼요. 그 포렌스식으로 이걸 하면 되거든.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부정선거 증명법 매우 간단해요. 직접 하면 돼. 중앙선거관리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시스템 코드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이런 기호가 있으면은 100%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웃기는 건 뺐다 들어갔다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직접 개표 결과 분석해 보니까 초등과정 수학 지식으로도 다 가능한 건데 이게 챗 GPT가 해보니까 100% 부정이라는 거예요. 100%. 예? 아 그러니까 저도 그 공병호 박사 그거 좀 들어봤는데 네, 거기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대수의 법칙. 네, 대수의 거기서 법칙. 그게 설정값만 딱 해놓으면 네. 그리고 사전 선거에서 이기면은 본 선거에서도 이긴다. 본 선거에서 이기면 사전 이게 전 세계의 통계라는 거예요. 근데 왜 대한민국만 본 선거에서는 이기는데 사전 선거에서 왜 지냐 그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내가 쉽게 설명을 할게. 예.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합시다. 그래프 좀 올려줘 보세요. 그래프 보면 20대, 21대, 22대 보면 분명하게 이 선거가 부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 그 그래프 있잖아, 그래프. 두 번째 보낸 거. 예, 맞아. 양천구 갑을 한번 보는데요. 20대는 해도 부정선거 하긴 했어요. 근데 살짝 해서 올려주세요. 양천구 갑에 보면. 여기 20대거든? 20대 보면 오른쪽에 저게 이렇게 써 있는 데가 당일 투표. 오른쪽이 왼쪽이 사전 투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만약에 목사님네 집에 살면 부부간에도 서로 얘기하면서 이번엔 누구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집도 투표로 가면요. 네. 가만히 있다가도 네. 가면서 그래요. 여보 누구 찍어 그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 올라가면 아니 당일 투표 올라가면 사전 투표도 올라가고 예? 당일 투표 떨어지면 아니면 떨어지면 사전 투표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례 대칭이 그대로 돼요. 아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다면서요. 똑같습니다. 네,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20대 이게 정상이거든. 20대 때. 예, 20대 보세요. 오른쪽에 당일 투표 올라갔을 때 사전 투표도 올라가요. 그렇죠? 내려오죠. 당일 투표 내려오죠. 사전 투표 내려가요. 당일 투표 올라가죠. 사전 투표 올라가요.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똑같거든. 그래서 균형을 맞춰줘요. 이게 당일 이게 이제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근데 21대 한번 볼까요? 21대 넘겨줘 보세요. 21대 보세요. 21대 보면 오른쪽이 당일 투표잖아요. 당일 투표인데 올라가도 여기는 내려가고 그렇잖아. 저기 내려갔잖아요. 저기 사전 투표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뭐가 생기냐면 X표가 계속 생겨요. 이게 뭐냐면 당일 투표도 투표지를 막 넣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뒤죽박죽 된 거죠, 이게. 그런데 특이한 거 보세요. 사전 투표는 똑같아. 전혀 지금 이게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요. 그렇죠. 하나 더 넘겨 22대 볼게요. 22대. 22대 보면 저것도 마찬가지야. 당일 투표 올라가면 사전 투표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돼. 그런데 누가 다 올라가 있죠? 당일 투표에서 누가 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당일 투표에서 다 이기잖아요. 이기잖아요. 사전 투표에서 다 사전 지고. 투표에서 다 지잖아요. 이런 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확률은 0%도 없다는 0%라는 거 0%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20대에는 정상으로 됐지만 21대, 20대는 다 완전히 부정을 했다고 하는. 그렇죠. 다 넘겨서 하나 다 볼게요. 여기는 자 강서구 을을 볼게요. 강서구 을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20대 때. 20대 이게 20대야. 20대 보면 편안하죠. 네. 그렇죠. 네. 자 저렇게 해서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또 조그만 지지율이 평등하면 평등하고 똑같대요. 네, 그러네. 정비례 한다니까 정비례. 반비례 하는 게 아니고 정비례를 해요. 근데 21대 가봐요. 21대. 여기서도 보세요. X표가 나오네. 예, 여기서도 X표가 나와요. 아니 근데 저것도요. 네. 지금 사전 투표에서 예, 아이 33%고 65%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공식이야. 예. 사전 투표가 65% 나오는 것이 공식. 이쪽이 35% 나오는 것이 공식. 예, 64%에서 35 정도. 그 사이. 예, 그 사이로. 예, 이런 사이로. 어떻게 그런 선거가 될 수가 있냐 말이야. 똑같아. 넘겨주세요. 22대 보세요. 22대도 보면 저 보세요. 당일 투표 이겼어요. 국민의힘이 한 군데서 지고 강서구리. 그런데 사전은 어때요? 사전은 완전히 야당에서 그 적어도 36, 65잖아요. 이거 똑같다니까 그거는. 예.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 동작구에 동작구. 예. 나경원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자 여기는 보세요. 20대. 당일날 떨어졌을 때 밑에부터 출발하거든. 올라가면 쭉 올라가자. 저 올라가잖아요. 동네별로 똑같아. 동네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졌을 때 넘겨 21대 보세요. 21대 보세요. 이게 나경원이 졌거든. 여기도 교차점이 생기네. 교차점이 저기도 65대 35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그렇대요. 그 차이가 공간 차이가 사전 투표에서 꼭 사전 투표만 그래요. 그 다음에 22대는 이겼잖아요. 나경원이가. 예. 넘겨주세요. 22대는 이겼어. 너무 당일 투표가 많이 나와. 많이 나왔어. 예. 이게 저기서도 그리고 사전 투표도 나경원이가 워낙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가 개수에 맞춘 것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저기 보세요. 저렇게까지 나경원이가 이길 줄은 몰랐겠죠. 그렇겠죠. 예. 사전 투표도 막 X표가 막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교차점이 막 생기죠. 사전 투표도. 자, 이런 거예요. 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자, 하나 더 넘겨서. 이 종로구를 볼게요. 종로구. 네. 종로구 뭐야.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20대는 저래. 20대 정세균이가 이길 때, 예?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그 사전 투표에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21대로 가보세요. 21대 가면 저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저기는 엄청나게 벌려놨어. 저 73대 24까지 가네요. 예, 여기는 엄청나게 벌려놓은 거야. 미리. 예.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번에도 이겼어요. 최재형 후보가 이겼다고. 이겼는데 사전선거에서 워낙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게 X표가, 그러니까 당일 투표도 저게 부정을 넣은 거예요. 그 X로 막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하나 더 넘겨보면은 그 어디를 보냐면 이게 우리 서울 중구 우리구 이혜원이가 거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20대. 20대는 각개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0대 교차점이 있네.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저게요. 예. 다 65에서 35야. 그렇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여기서도 뭐 이혜원이가 당일 투표 다 이겼어. 근데 어디서 졌어요? 사전 투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게 전산에 의해서도 근데 목사님이 이혜훈이한테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 건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통계표를 뭐 통계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우리 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게. 아니 통계학이 무슨 부정하고 상관이 있겠어. 아니 통계학이면 내가 알아나 보고 그리고 또 이런 걸 알면 하나 더 넘겨보세요. 아유 속상해서 인천 계양을 원희룡이 나온대.
자, 여기 이재명이 붙었잖아. 넘겨보세요. 그 보세요. 이 당시에는 야당이 이기잖아. 이거 누구야? 그 송영길이가. 그거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잖아. 근데 보세요. 여기도 이기는데도 저게 당일 투표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 그만큼 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전투표에. 이번에 넘겨보세요. 이번 22대. 원희룡이가 이겼거든. 그러네. 한 군데 졌거든. 한 군데.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완전히. 그 저쪽도 그 새로운 군데 거기도 표를 집어넣은 거야. 이재명이가 떨어졌다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거. 그런데 원희룡이가 된 거라고. 근데 왜 싸우지 못하냐고, 이 멍청하게. 하나 더 넘겨보시면, 경기 하남갑 요것만 봅시다. 잘하는 데 아닙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가면 한 군데 사전투표에서 졌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거는 뭐 당일 투표 있어요. 이겨서 이현재가 이겼어. 넘겨보세요. 여기서는 사전투표를 많이 집어넣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배. 이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됐어요. 22대 보세요. 여기는 딱 한 군데 조금 차이 났죠. 예? 거기 전 거예요. 그런데 감일동. 표가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사전선거에서도 이겼어. 그 얼마나 표를 세려 넣었으면, 예? 한 동네에서 이기고 전체에서 다 졌는데, 그리고 사전선거에서도 이긴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되냐고. 이게 어떻게 여기 추미애가 되냐고. 저기 보세요. 제 감일동하고 충궁동 있잖아요. 예. 저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동네가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72% 당일 투표에서 나오잖아요. 예. 72. 예. 그리고 요 밑에는 27. 27.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한 동네에 살면서. 예. 그런데 저 사전 투표에서 저기 보세요. 65대 35가 나오잖아요. 예. 추미애가. 예. 저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이게 근데 왜 이용희는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하남 시민들도 마찬가지지. 우리의 표를 다 잃어버린 건데 도둑 맞은 거고. 그러면 시민들도 들고 일어나야지. 자, 이렇게 부정선거가 전산으로도 이런 부정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프라인 쪽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거를 한번 좀 동영상을 좀 띄워주시죠. 우리 동영상.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서 만든 동영상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예, 오늘 그 나오기 전에 예. 지금 오늘 반월당에서 대구에 그 내거리에서 아니 이거 말고 예, 3.1절 천만혁명을 위한 대구 경북 대회가 있거든요. 1시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서로 다 연락하셔서 좀 빨리 모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미리 가셔서. 예. 예. 그 아까 그거 띄워주세요. 띄워서 그것도 틀어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장 전문가인 목사가 장재원 수고 많이 박사님께서 그거 좀 끊어주세요. 8번 건너 자, 여기서 좀 얘기 좀 해보면 자유통일당이 8번이에요.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면은 저 8번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 통을 바꿔서 자유통일당을 아예 빼버리고 이 표를 내가 보기엔 조국당으로 넣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조국당도 선거운동 한 것도 없거든. 자유통일당은 동네마다 다 자유마을이 있어가지고 선거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번이 없고 요게 이제 양평이거든. 양평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면 저 뒤에 보면 8번이 뒤로 빠져 있죠. 예? 저기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당선 그 앞으로 와야 돼 8번이. 그런데 8번만 골로 싹 빼버리고 9번은 이 앞에 있잖아. 9번은 그쵸? 붙어 있잖아. 우리가 원내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8번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8번이었거든. 근데 기타랄에다가 기타라에다 딱 빼버린 거예요. 맞아. 아, 제가요, 양평에 얼마 전에 예. 지난 주간에 가서 제가 이발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예. 근데 거기서 이발사가 그러더라니까요. 저한테.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선생님, 요새 성씨가 하나가 한국에 생겼대요.
그래서 무슨 성씨가 생겼냐 그랬더니 본이 여의도고 딱 300명이랍니다. 예. 그래 물어봤어. 뭐가 그런 성씨가 있던데 개씨가 생겼대. 개씨가. 개씨. 개씨가. 그러면서 이분이 막 의문을 터뜨려. 본이 여의도고. 본이 여의도고.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예. 확 다 이놈들 다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개씨들은. 예.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말씨를 들어보니까 내가 경상도 사람 같소? 내가 이랬단 말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전라도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막 의문이 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다 그럼요. 왜냐 부정으로 된 거니까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서 된 거니까. 저기 보면 8번 절로 빠진 저기가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저게 제주도. 저 기타를 예, 기타로 뺐네. 저게 제주도입니다. 다음 넘겨서 보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 9번 조국 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네, 요것도 잠깐 앞으로 빼보세요. 요것도 이제 증거인멸 제주도의 그 총괄 대표가 그 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지하로 가보니까 투표지를 다 갈아버린 거죠. 파쇄하는 예. 용기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표함을 바꿔버리고 이 저기 있는 투표함을 투표 용지를. 용지를 갈아버린 거예요. 저게 제주도예요. 제주도. 서귀포. 넘겨보세요. 계속합시다.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 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 흐릿하게 본 건 사전 선거의 그 차이가 그 지도 앞에 예. 이런 것들이 70, 69대 3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넘겨주세요. 계속합니다. 40 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좀 보세요. 저게 저 사전투표 저 봉한 거잖아요. 근데 봉한 건데 저거를 띈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들이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그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검은 데다가 검은 걸로 써요. 근데 저거 띈 자국이 있는데 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그 전에 붙였던 거래. 그 전에 붙었던 자국이래. 그거 다 띄우고 저 의심살 짓을 합니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왜 둬요? 저런 걸 처리를 전부 해놔야지.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이거 투표함을 띄워서 거기다 막 쓸어 넣으라고 저거 닦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을 주장을 하면 예.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짓을 이야기를 했다. 예. 근데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번에도 그 대통령 예. 그거 할 때 보면은 선거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빼고 지금 헌재에서도 심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한 초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가 들어가 가지고 시간 짬짬 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아예 이걸 논종 자체를 안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요. 위원장이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의지가 그러니까 없는 자기들 이거 딱 불어뭐 그냥 다 뭐가 나가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아무리 전라도 사람들이 예.
아무리 또 국민들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금 뭐 부족하다 그래도 아니 저렇게 범법자 조국 땅을 저렇게 많이 표를 찍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니, 아니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찍겠냐고 국민들이. 예. 안 찍지. 다음에 계속 들었어요.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라 말라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철로 다 꽁꽁 묶었죠. 근데 세상에 저런 투표함이 어딨냐고.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소쿠리 투표도 아시죠? 예. 알아요? 소쿠리 투표? 소쿠리에다 소쿠리. 동사무소에서. 그거 자료 좀 내달라고 안 내주는.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됐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6월 6일 있지만 3월 1일 날, 3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전 국민이 다 일어나고 전 대학생들, 전 젊은이들 다 나와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올려주세요.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부정선거 밝혀내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쟤들 순수하게 안 합니다. 지금 헌재가 움직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그 편지에다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개표수와 투표수를 비교해서 한번 공개하자. 이걸 대통령이 건의를 했어요. 헌재에다가 요청했잖아요. 네. 그런데 기각시켜버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만 나오면 다 기각이야. 네. 뭐든지 대통령이 요구를 해도 기각. 네. 장학일 목사님이 요구해도 기각. 기각. 다 기각이잖아요. 네. 저렇게 오프라인에 네.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네. 고소 고발을 했는데도 다 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느 나라 선관인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비상계엄 선포하신 목적이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준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좋은 안부가 아니고 안녕하지 못하다. 나도 안녕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지금 안녕하지 못하다.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군인, 검찰, 정보부까지 다 허수아비더라. 대통령도 허수아비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가 해결될 줄 알고 또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던 USB, 문재인이가 이북에 보낸 그 USB 부정에 대해서 그것을 파헤쳐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국민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말을 해요. 이 한 목숨을 바쳐서 이 한 목숨을 바쳐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몸을 바치겠다. 대통령 오래 해서 뭐 하겠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누군가가 할 일이라면 이 한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장 목사님도 여기다 몸을 바쳤잖아요. 목숨을 바치고. 바쳤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인들 다 나갔잖아. 우리가 이걸 하다가 재판도 보면 받고 있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요. 저는 거짓은 드러낸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에 그 거짓이 드러났을 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그 거짓을 행할 때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거짓 편도 아니고 진실 편도 아니고 나는 중간에 있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밥도 익은 밥 먹지 마. 선밥 먹으라고. 목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제가 그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사진 찍은 거 좀 올려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사진 찍은 거 5장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 2번 저 선거하는데 2022년도 당시 사전투표 날인 3월 5일 날 오후 6시 10분인데 투표지를 이렇게 3투표지에서 투표지를 줬는데 도장 찍은 걸 준 거야. 도장이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인쇄를 했는데 그러네. 찍혀서 나온 거예요, 저게. 저기 또 저렇게 한번 접혔네요. 예. 찍혀서 나온 거예요, 찍혀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그래서 투표용지 이게 어떻게 찍혀 나오냐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다시 뺏어 주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미 찍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거죠. 인쇄돼서 막 나오는 거야 저게. 예?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 거. 이거 보면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투표소의 관리관 도장이 이게 서울 지역과 경기도 관리관 도장이 같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도장 모양이 어때요? 비슷한데 다 달라요. 도장이. 그러네. 예, 다 다르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관리관 도장이 서울 경기 관리관 도장이 다르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넘겨보세요. 이건 뭐냐면 도장을 찍는데 같은 도장이잖아요. 도장 색깔이 달라요. 인주 색깔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또 있나? 여기까지죠. 그리고 그 혹시 다발 그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 그거 좀 찾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보면 막 그냥 접지도 않은 형상 기억종이 영상 기억 중 살아났은 다시 원위치되는 원위치 되는 그런 종이가 있어서 빳빳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 옆에 접었다가 펴는 거 형상 기억해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접혀 있는 것들 있잖아. 네. 그게 더 많거든. 예. 그게 그 부정표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이가 있다면은 노벨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돈이 해질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걸로 돈을 만들어 버리면 그럼요. 그걸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그 투표용지에 그 형상 기억 장치 도장 저기 종이를 만들려면 한 장당 그게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아까 볼 때 이제 이 국회의원 1인당 월급 주는 거 이제 아까 마지막 제가 화다가 중단한 거. 네. 이게 1200만 국회의원이 있는데 월 급여가 뭐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206만 원인데 지금 300명이 저거 하는 게 36원에 혈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내가 이번에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목사님 예.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안에 들어간 사람이 15명인가 들어갔다면 전체적으로 몇 명 간 사람이 290명? 290명. 290명이 갔다고 그래요. 290명 정도 갔는데 저기에 보면 보좌관 있고 뭐 기사 있고 뭐 하는 사람들까지 비서까지 하면 한 10명인가 11명 되더라고 국회의원 하나에. 네. 그럼 국회의원들 300명이면 거기에 3,000명 이상이 달려 있거든요. 그 3,000명 이상 달려 있는 군인이 280명이 저들을 체포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 사람 수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들을 체포해서 나온다면 싣고 갈 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잖아요. 없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원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날짜 시간부터 대개 주일 새벽이나 쉬는 날 그리고 거기는 모든 무기가 다 어떻게 먼저 전진 배치되어지고 예. 그리고 그 수천 한 3천 명만 된다 하면 3만 명은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어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회 같은 걸 좀 만들고 위원회, 시민단체 뭐 넘겨줘 이런 보세요. 것을 막 그 수없이. 시민단체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게 102조예요. 매년 국가로부터. 근데 대한민국이 내일 책임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저게 지원받고 이번에 삭감했잖아요. 서울시 같은 데도 박원순 때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오세훈이가 돼가지고 많이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청년들이 잘하니까 구글 오픈 AI에게 물어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오는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지금 중국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지원이 엄청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끝내야 되니까 결론. 자, 한번 읽어주시죠. 결론. 대한민국의 정직한 선거와 번영을 위해 청년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가 모이죠. 네. 그 다음에 오늘 대구에
대구에 또 모임을 갖죠. 반월당. 예, 반월당에서 내일은 어디죠? 대전. 대전. 내일은 대전. 자, 오늘 좀 올려주세요. 대전에서, 대구 반월동에서 대구 경북 식구들 모여주시고, 젊은이들도 아직 방학 중이니까 같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어디입니까? 내일은 대전역 광장,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레는 부산역 광장, 부산, 울산, 경남 분들이 모여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저 대전에 가요. 그 여러 도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대전에 가. 이북 사람도 많이 살고 전라도 사람도 많이 살고 경상도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전 역전으로 많이 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을 찾아주려고 생명을 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그의 손편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거 개표한 숫자와 당일 투표수를 확인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부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손편지에다 썼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렇게 됐어요.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했는데도 네. 무시를 해버린다면 예.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걸 하면은 이 무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법부가 선관위가 카르텔이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금 말살하고 있다는 것을 젊은이들도 알고 다 아는데 왜 목사님들만 몰라요? 네. 하여간 이런 걸 알면서 이번 토요일 날도 나오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고 이번에 특별히 이 2030 세대의 그 부스도 앞에다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서 커피도 좀 타가고 먹는 것도 좀 우리 전준환 목사님 재산 좀 한번 축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하시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하신 것은 계엄 같지 않은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부정선거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부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또 지금 정말로 이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서 오늘 일을 하는 이 반국가 세력들에 대하여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은 헌법 위에 국민의 저항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1천만이 모여야 됩니다.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 의식이 있고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모두가 다 함께 광화문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가는 3.1절 4.19 혁명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 목사님.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 정말 위기고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 목숨을 바쳐서 이제 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면은 살리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깊은 기도와 또 많이 성숙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나오시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요. 왜? 저렇게 사법부와 입법부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온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나오시더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가를 개조를 해서 우리가 국가를 새롭게 만들지 아니하면은 그 개조가 어떤 거냐?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그 기본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난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학생들이 이제 새로 신학기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 윤석열이 했던 데도 아파카트를 합시다 우리가. 예.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부정과 비리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의 투표한 것이 도둑맞고 가짜들이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국민의 세를 다 빨아먹고 앉아있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국가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때에 대통령이 있어야 수상들이 얘기하고 무역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게 있고 대통령은 감옥에다 가둬놓고 앉았으니 이게 국민들이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친중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그 장학일 TV에서 지난 우리 교회 주일날 제가 그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장학일 TV도 좀 보시고 이걸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모든 것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3월 1일 날 총력 집중해서 우리 이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 정광훈 목사님 열심히 전국을 돌면서 열심히 국민을 깨우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파는 꼭 갈라져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해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와 국민의힘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곤용세 하는 짓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답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고 제발 좀 갈라지지 말고 연합할 땐 연합합시다. 같이 할 땐 같이 하고 또 나가서 같이 벌어져서 일할 때는 일하고 힘을 합해서 이번에 나라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그 뜻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제창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반드시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